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입니다. 자, 오늘은요, EM 플러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그동안 이때도 영상을 한번 찍었고, 여기서 한번 찍고, 그리고 여기서 찍으면서 뭐라고 했죠? 예, 8월에 반등이라는 부분을 노릴 수 있다. 적어도 4번 정도의 반등이 나온다고 했죠? 상한가 비슷한 흐름도 한번 나올 거다. 이날. 다 보고서에 제가 예측해 드렸어요.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다음 주 일정 그리고 9월 초반까지 일정을 좀 잡아놨습니다. 이 기업에 대한 부분을 1부터 10까지 본다고 한다면 제가 과거에 자산운용사 있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15년간의 과정은 다 알고 있다.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기업의 태생이 어떤 건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기업이 처음의 태생은 뭐였냐면 EN 플러스가 아니었어요. EN3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소방차, 구급차, 소위 말해서 특장차를 만드는 업체예요. 얘네 상대 업체가 어떤 게 있죠? 오텍. 그렇죠? 지금도 그 사업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올해 들어서 시장에서 좀 바뀐 부분이 뭐였을까요? 과거에 얘가 주가를 보게 되면 요런 부분이 있었어요. 요 2018년도 4월 16일 이때가 제가 운용사에 이때도 펀드 매니저로 있었을 때인데 어떤 과정이 있었냐, 여기서 2,500원에서 또 전환사채를 무리하게 발행을 하는데 이때 어떠한 요구를 했었죠? 사명을 바꿉니다. 나노메딕스라고 해서. 자, 나노메딕스 이름만 들더라도 메딕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기업이 서울대를 통해서 제 기억으로는요, 3개의 진단 장비가 있는데 자외선을 쐈더니 쥐가 암이 사멸됐더라. 그때 당시에 짐 로저스인가요? 미국의 유명한 아난티도 마찬가지로 스탁 옵션을 주면서 사내이사로 안 치고 또 안 치고 미국의 정말 유명한 암의 선구도자를 학자를 데려다가 또 안 치죠. 그러면서 중간에 있을 때마다 계속 기사를 내면서 전환사채 발행 이끌어냅니다. 자, 그러다 보니 2,500원짜리 종목을 10배 이상 상승을 시켰죠. 그리고 작전은 끝나버리죠. 왜?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가장 이때가 바이오가 핫했을 때입니다. 그 시중에 가면 지금 2차전지 책을 공부하면서 도서가 판매 1위가 되듯이 바이오를 공부해보자 라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증가했을 때입니다. 과거에 제 기억으로는 2013년도인가 14년도에 코스닥이 정점을 한번 찍었었고, 이때 바이오 장세가 오면서 코스닥이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간 적이 있었어요. 왜? 바이오와 반도체가 시장의 두 가지의 축이었기 때문에. 이해되셨나요? 자, 이런 부분에서 바이오 관련주들이 기본 지금 헬릭스미스가 8,000원대 와 있긴 하지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암에 대한 삼상 미국에서 승인이 날 것이다. HLB 이런 종목들이 거의 지금보다 적게는 6배, 많게는 20배, 30배 이상 올라간 상태였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책을 사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질병을 고칠 수 있고, 그때 당시만 해더라도 항암제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면역 항암제 그리고 표적 항암제. 표적 항암제도 솔직히 좀 낯설었어요. 암을 치료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 자,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쥐한테 동물 실험을 해봤더니 이런 효과가 나타나더라라는 거에 대해서 그 바이오를 보면서 달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쵸? 근데 주가가 오를 때는 이렇게 전환사채를 많이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왜? 전환가액을 낮출 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 때는 왜 전환사채가 안 들어올까요? 많이 안 들어와요. 이유가 뭐죠? 이 부분에서 얼마 빠지진 못하고, 그쵸? 빠지면 낮출 수는 있는데 그럴 것 같지 않는 가격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자만 받아서 사채만 줄 거면 내가 굳이 니네한테 빌려줄 필요가 있니? 그쵸? 보통 이게 명동사채나 어떠한 특수한 대부업체가 끼어있는 세력들이 많거든요.
가만히 있더라도 안정적으로 30%에서 200% 가까운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그 돈을 왜 니들한테 주니? 아, 빠지면 이렇게 전환가액 낮춰줄 테니까요. 그니까 말이야. 우리는 최소 못해도 1년에 30%의 수익을 내는 애들인데 왜 니네들한테 돈을 빌려주니? 그쵸? 자, 요런 부분을 하기 싫었던 거예요. 근데 신사업을 열고 나서 이렇게 되죠. 쭉쭉쭉쭉. 그쵸? 중요한 건 뭐다? 올해 9월부터 사채 물량들은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10월부터는 정말 많이 나옵니다. 11월부터는 있는 거의 대부분의 40% 이상의 물량들이 시장에 흘러나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일단 안 좋게 봤다는 거죠. 예, 계속 영상을 찍었을 때 무리한 사치 물량들이 나온다. 데드캣 바운스라고 해서 어느 부분대에서만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오늘에 와서는 단기적인 부분에 제가 예측했던 부분은 다 이루어냈고요. 여기 리튬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올랐었죠. 일단 소환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피날레가 있기 전에 정확한 날짜 두 번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지금 시장에서 초전도체라는 테마가 가장 핫하죠. 그리고 두 번째 핫한 게 뭐죠? 맞습니다. 2011년도에 있었던 꿈의 신소재 맥신을 대량 생산한다. 진부하지만 꺼내오죠. 자,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 봅시다. 나노메딕스가 이 소방기업인 ESL에서 G, 암 끝낸 다음에 어떤 테마가 다시 일어났죠? 더 이상 그거는 거론하지 않습니다. 원래 기업들이 1, 2년 지나게 되면 2018년 이후에 그 사업을 언급 안 해요. 철수해버려요. 그리고 뭐가 나오죠? 그래핀. 이 테마를 불러옵니다. 자, 이 그래핀이가 뭔가요? 소위 말해서 초전도체나 맥신과 같은 신물질이죠. 꿈의 신소재.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반드시 꺼내올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정리해 놓은 자료에 의하면, 왜냐하면 이 기업 자체는 과거에 필드에 제가 있었을 때 펀드 매니저 할 때도 이 기업이 먼저 와서 전환사채를 찍어 나오라고 했고 일부는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펄을 줍니다. 제가 필드에서 나와 있지만 제 후배들은 다 아직 현직에 있거든요. 중요한 부분은 뭐다? 지금 제안서를 주고 있다는 건데 중요한 건 예전처럼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가 아니고 소위 말하는 정관이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과거에 이런 부분이 생겼는데 데드캣 바운스 이것도 다 일러드린 이유는 알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적어놨죠. 예. EM 플러스 그래핀 사업. 그쵸? 자, 요 부분 그래핀 사업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 기사가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음명을 좀 처리해 놨는데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 예, 6227 8706으로 EN 또는 그래핀이라고 보시게 되면 이 기사가 흘러나올 거예요. 왜? 지금 이 종목은 기업의 가치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 말씀드렸잖아. 이런 특징적인 리튬 다 자료에 언급해드렸고 영상에도 남겨드렸었죠. 자, 이제 그래핀 사업을 보면서 적어도 두 번 정도의 또 이런 상황이 옵니다. 아시죠? 결국은 뭐다? 시장에 기사가 나오면 떠서 시작을 해버린다. 그러면 아무리 27%까지 올라서 20%로 끝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항상 떠서 들어가서 얼마 못 먹고 나오잖아요.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지금 편안한 가정을 밟고 있는 주가 부근대에 와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왜? 과거에 2,000원, 3,000원대 들고 계신 분들은 이미 그 정보를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 팔았겠죠. 그쵸? 근데 다만 항상 가만히 있다가 충동적인 매매를 단기 매매해보자. 왜? 2차전지 좋아, 금양주와 리튬을 한데 넘어가 버리니까 여기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들은 2,000원대의 주가의 전환사채 세력들과 같이 주식을 거래했던 사람들은 지금의 잔여물이 남아있지 않아요. 왜? 하단에 상승하는 이유와 근거 정보를 알기 때문에 팔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90%가 넘는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주식을 맞추는 게 아니고 업종을 이해하고 이런 축제 기간 때는 축제를 즐길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죠? 자, 그래도 말씀드렸던 대로 4번의 상승을 말씀드렸고 상한가를 비슷하게 가는 구간 때 이때도 한번 말씀드렸죠. 날짜를. 자, 앞으로는 중요한 건 상방을 볼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힘들다. 왜? 어마어마한 전환사채가 나올 때마다 시장에는 오버행 충격이 나올 거예요. 왜? 그들은 평단가가 2,000원이다. 선생님 16,000에 안 파는 사람이 꼭 팔까요? 그들은 이미 주식으로 거대한 수익을 냈고 나머지 사채라는 부분은 분명히 일정 부분 환수를 할 거고 그 일정을 기다려서 다시 밑에서 받고 위에서 팔고 밑에서 받고 위에서 팔고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과서대로 9월 며칠 날 나온다라는 거대로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움직이지 않죠. 전환사채는 언젠가 그 날짜에 팔아야 되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한다? 그 전에 반등과 하락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얘네들이 무슨 제안을 하더니 라고 했더니 날짜를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핀과 초전도체 이걸 합성으로 해서 기사를 낸답니다. 이 기업의 특성은 뭔가요? 뭐뭐 한다만 있었지 뭐뭐 했다라는 사실은 없었다. 아시죠? 자, 반드시 이해하시게 되면 이 함수에 빠져들지 마세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바운딩만 보는 겁니다. 다만 그 바운딩이 작지 않아요. 예. 9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10일 전이네요. 9월 10일 전까지만 해도 2번에 거의 상한가 가까운 흐름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오면서 밀어버릴 겁니다. 상승 줬다가 쫓아가시면 안 돼요.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2거래일 동안만 추가적인 이런 반등을 본 상태에서 아시죠? 상한가 할 것 같으면 하세요. 그날은 반드시 그래핀입니다. 그래핀. 그리고 이 기업이 과거에 오염수 테마에도 이루어져서 있어요. 뭐냐? 일본이 방류했을 때 요게 바로 수처리 정화 기능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테마로 엮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런 부분들도 이 회사 측에서는 이런 물량들이 나오기 전에 어떤 액션을 좀 취하기 위해서 약간의 좀 기자들과의 어떤 소통을 하고 있대요.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그쵸 전환사채를 찍었던 운용사 이 군대에서는 다시 한 번 더 미리 말해준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아직까지는 클린하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식 타짜가 펀드 매니저 20년 동안 아마 필드에서 바로 나온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과거에 구독자 100만 명 간 것도 아닐 때는 아니다. 축제는 즐겨라. 단 잔해물이 되지 말아라 라고 했죠. 실수를 인정하면 앞이 보이고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시죠? 어떻게 틀렸는지를 알아야 수학 문제도 다시 풀어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반드시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6227-8706으로 EN 그래핀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그 일정들과 기사 내용까지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기사 내용은 이미 기업은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 승인은 재무 담당자 이 위에 있는 사람한테 승인 마지막 그 시점에 대한 대략적인 이 구간대 날짜 어느 날 안내만 내라라고 하면 이걸 내는 사람들은 기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죠? 아시죠? 자,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임원이 더 힘이 강한가요? 아니면 여기에 무리무리하게 돈을 꿔준 전환사채 애들이 더 강한가? 얘네들이죠. 얘네들은 어떻게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고 향후에 어느 시점에는 또 다시 들어올 수 있게 재무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 얘네들이 주식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손해볼 장사 안 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어떤 걸 한다? 유상증자. 여러분한테 유상증자 있을 때 가장 나쁜 거죠. 왜? 전환사채를 갚기 위해서 돈을 꿔주세요. 해버리게 되면 주식 폭락. 그쵸? 자, 그렇지만 최근에 있어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하죠. 100억을 3자 배정을 할 테니 가져가세요. 언제부터? 계속 7월부터 가져가라. 현재보다 싸죠? 안 가져갑니다. 왜 안 가져갈까? 주가는 결국은 단기적으로 오버행 이슈든 뭐든 빠질 건데 알기 때문에 안 받아가죠. 자, 그게 바로 최근에 있었던 테라사이언스라는 업체예요. 이게 바로 리튬 생산을 한다 안 한다 KBS에서 논란이 있었죠. 결국은 주가는 회계 부정을 통해서 지금 오늘은 상한가를 갔지만 제가 이거 다 분석해 드렸죠. 이렇게 됐죠. 대주주의 반대 매매. 다만 이 종목 EM플러스는 대주주가 담보대출을 받았든가 어떤 이런 회계 부정은 없어요. 왜? 본업이라는 소방 특장차에 대해서는 실적이 꾸준히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 실적을 현재 주가로 반영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불가능하다. 그리고
어떤 2차전지 사업을 한다고 1년 동안 떠들어냈지만 8월 14일에 있었던 6개월 동안의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자면 2차전지에 대한 부분의 실적은 없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심을 하죠. 그러다 보니 언제 내죠? 예. 인도네시아 어느 쪽으로 해서 리튬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날 급등을 하죠. 이해되셨나요? 자, 이런 바운스, 바운딩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고려하셔서 말 대형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현금을 좀 마련해 놓으세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들의 머리 위에서 놀고 제가 오죽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답답할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분명 고지를 했기 때문에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시장에서 초전도체라는 그리고 그래핀이라는 테마를 엮어서 강한 트리거의 3번의 큰 상승을 장중에 보여준다고 하니 중요한 건 이런 추세가 간다고 하면 해피하지만 미리 사서 팔고 밑에 더 빠질 겁니다. 근데 또다시 기사 또 기사 그쵸? 마지막은 일본 오염수로에서 움직이는 날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변동성에만 거래를 하고 어차피 이렇게 될 거다. 안 좋은 소리인 것 같지만 그 변동성 구간대에 보유 현금을 이용해서 하신다고 한다면 현재 6,700원, 7,000원이라고 한다는데 13,000원대의 평가 수익까지는 올릴 수 있을 겁니다. 아시죠? 이미 지나간 과정은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종목을 보지 마세요. 그리고 서치는 여기서 하십시오. 왜 여기 올라갔을 때 기업 공부를 하고 앉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시면 안 된다. 저는 좋은 소리보다는 따끔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래핀 사업을 한다고 해서 아는 건데 한번 기다려보자라고 하시면 안 된다. 왜? 분명히 이렇게 됩니다. 더 빠지면서 위에 반등폭이 27%짜리가 3번이 나온다고 했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초전도체라고 하는 테마는 일단 이번 주 다음 주 후반때 되면 마무리가 돼요. 왜일까요? 기다 아니다라는 말이 나오죠. 시장에서. 근데 이 업체 EM플러스가 그래핀 사업을 했던 적이 있었죠. 테마로 엮였던 적이 있었죠. 기업이. 이 기업이 바로 또 초전도체 관련한 학자를 또 영입을 할 겁니다. 그 날짜가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또 변동폭이 커집니다. 정말로 재밌는데 다만 이게 막물이죠. 다음 주면 이게 기다 아니다 나올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유보된 현금을 가지고 분명히 뭘 하여 한 기업에 대해서 지분 인수를 통해서 아마 액션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초전도체 핵심이 뭘까요? 기다 아니다 후에는 더 이상의 강한 트리거는 없어요. 자, 그래핀은 원래 있던 사업이었죠. 근데 초전도체 LK99 검증 결과 빨라도 뭐죠? 8월 말. 그 이유는이라고 나오죠. 자, 이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지금 손실권에 위치되면서 어떻게 하면 복구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일단 변동성 구간 27%짜리 3번 그래핀 사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게 있습니다. LK9 검증 결과 빨라도 8월 말 그 이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핀은 결국은 뭘로 이어지냐 하면 맥신이라는 2011년도의 물질 그리고 이런 그쵸? 전달 물질이라서 여기서 어떻게 나오냐 LK99 재현 시도 중이지만 황산납 재료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결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 관련주들의 등폭이 커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 중요한 건 뭐다? 황산납이죠. 근데 이 기업이 지금 황산납 기업 한 곳인데 사실 한 곳이에요. 근데 어떤 액션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지분 인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한 기업 한 군데하고 얘네들은 지분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진짜인 기업은 따로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도 지분 인수에 참여가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한가 가까운 수익이 한 3번 정도 나올 거다라는 일정을 제가 일러드리려고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얘들의 속성은 결국은 전환사치 세력들 때문에 주가를 하방으로 이끌긴 하겠지만 그 변동폭이 아주 크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30억을 전환사채를 덜 먹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시간이 안 되니까 못 파는 거니까 200억, 300억을 가져다가 이런 큰 거래량의 테마에 3번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00억이, 200억이, 200억을 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거를 바로 기업에서 이렇게 하는 거를 자산운용사 다니면서 하고 있답니다. 날짜를 알아야 됩니다. 왜? 빠진 상태에서 반등일 겁니다. 자, 그래핀 사업 플러스 알파적으로 초전도체
그쵸? 누굴 영입했다고 할 거예요. 자, 거기서 플러스 알파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황산납. 이 기업. 이 지분 투자를 하면서 기사로 KBS에서 언급이 될 건데 아마도 두 가지 업체, 지분 구조는 어떤 한 업체보다 많진 않아요. 다만 상한가 한방짜리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기사 내용입니다. 왜? 이름이 거론될 거니까. 됐죠?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EN 좀 많네요. EN 그리고 뭐든 보내주셔도 됩니다. 황산납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핀. 어차피 둘 한 번. 근데 얘가 또 두 번을 더 갈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보자고요. 날짜는 기사가 나오는 날짜 플러스 마이너스니까요. 예를 들면 요 플랫한 구간이 이틀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 날짜에는 기사가 나올 겁니다. 하나는 KBS 보도에 의해서. 아시죠? 자, 요 부분 참고하시고 문자를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자료 정리해 놓은 거 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죠? EM 플러스의 태생은 특장차다. 구급차, 그 다음 장애인 보조. 근데 그건 아직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기업의 특색이 나노메딕스라고 해서 바이오 좋을 땐 바이오, 2차전지 좋을 땐 2차전지. 아무것도 제대로 해놓은 건 없다. 지금 초전도체가 일어나는 구간에 어떻게 하면 전환사채의 애들한테 수익을 더 줄까 고민하고 있는 게 사정이다. 현실은 받아들이되 대응법이 있지 않는 조언은 기분 나쁘시겠죠. 다만 대응법 일러드렸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만일에 문자를 주신 분들은 제가 텔레그램 방에 이렇게 초대를 해드릴 텐데 거기서는 만일에 이 기업이 하도 오락가락하는 기업이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적인 사실이 나올 때마다 실시간으로 문자로 이렇게 대응 방법을 특정적인 이슈가 나오면 올려드릴 거고요.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이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 투자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끌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면 EM 플러스도 종목을 봐서 거래해서 그렇죠. 과거의 흐름과 어떻게 움직였으며 어떠한 테마군으로 움직였는가 봤으면 사실 이거는 쉬었었을 게임입니다. 왜? 금양이라는 2차전지 에코프로가 오를 때 신사업을 넣어서 움직였던 기업이고 과거에 이렇게 패턴을 움직였던 기업이다 보니 만일에 이때는 금양이 빠졌죠. 9만원까지 갔다가 5만원. 그렇기 때문에 수직 낙하를 했는데 다시 리바운딩이 나왔지만 시장은 항상 빠진 후에 모든 종목들을 데려가지 않고 선별적으로 데려간다. 진짜로 사업을 끝까지 영위하고 있는 보여주는 기업. 그렇죠? 자, 이런 부분을 따졌을 때 다음부터는 종목에 빠지지 말라는 말을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기 오시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에 서남, LS 이런 것들, LS 전선이죠. 이런 초전도체에 대한 부분이 오늘까지 테마로 이어지고 있죠. 할 때는 해야죠. 대한금속, 폴라리스 오피스, 신성델타테크, 테라사이언스. 이것도 안 좋은 거는 피해가자 하면서 영상을 찍긴 했어요. 다만 유상증자와 담보대출의 함수 그리고 여기서는 유상증자 들어오지 않을 거다. 왜? 금요일날 저번 주 금요일날 그 1965원을 깨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알아야죠. 여기도 반대면 틀어막을 거다. 이런 판을 이해하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나 EM 플러스 이런 날이 있을 거고요. 자, 요거는 저희 오늘 처음으로 한 7개월 만에 판 것 같아요. 포스코 DX가 거래소로 이전 상장하면서 저희 연구소 인력들은 전부 다 제도권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출신이에요. 자, 요거는 저희는 거래를 할 때 여러분들과 어떠한 이해타산 관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시장의 어떠한 종목들에 대한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금감원에 충분히 이런 소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 오늘 이거는 저희가 연구소가 생기기 전에 보유했던 부분인데 8억 5천 정도 204% 정도에 팔았죠. 코스피 이전 상장하다 보니까 이유는 뭐였죠? 코스피 이전 상장하다 보면 오늘은 올랐어요. 왜 그럴까요? 자, 목이 안 좋아요, 여러분들. 힘내라라고 해서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힘내라 한번 해주세요. 목이 좀 안 좋아요. 자, 이렇게 오르죠. 이때 공매도 빠진다에 베팅하는 애들은 시장이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소 시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공매도를 상환해야 됩니다. 그 뜻이 뭐냐? 어거지로 사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 때문에 오늘은 단기 고점이다. 추가적으로 갈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해서 포스코 DX를 오늘 다 팔았어요. 이제 연구소 저희가 좀 이제 증설을 하기 위해서 시장에 있는 어떤 이제 금융기관 있죠, 은행이나 여기에 대한 경제적인 자료를 주축으로 만드는 인력들이 있고 저는 이제 필드에서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 시장의 분위기와 색깔을 읽어야 되는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이런 영상들도 한 번씩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텔레그램 방에서는 실제로 펀드 매니저들도 많이 들어오고 싶어 하지만 사실 서로 간에 여러분들과의 어떤 마찰이 생길 수 있잖아요. 돈의 규모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겁니다. 뭐 그때 있었던 여기서 수익 나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올려드리는 거고 적은 사람은 적은 거 많은 사람들은 한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거래를 해요. 뭐 러시아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을 푸틴이 이렇게 죽인 것 같다. 뭐 구글, AI 막 이런 거 네이버 어제 네이버 그 큰 종목도 8% 올랐죠. 이게 시장이에요. 자, 이거 테라사이언스 오늘 상한가 쳤기 때문에 어제는 이런 수익률이었죠. 다만 이렇게 확대가 됐다. 시장을 봤기 때문에 그렇죠. 종목 하나도 똑같아요. 이 텔레그램 방은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빨리 받지 못하는 어떤 뭐 오염수 그리고 뭐 이래 최근에 있었던 맥신이 뭐야 갑자기 초동체가 뭐야 이러는데 축제는 즐기라는 겁니다. EM 플러스 축제 즐긴 다음에 나올 땐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진짜 뭐랄까요? 제가 오랫동안 활동하지 못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저도 몸이 안 좋아서 잠깐 뭐 몇 개월 시작했는데도 100만 명 구독자였잖아요, 제가. 근데 지금도 몸이 아리까리합니다. 예, 그래서 최대한 해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힘내라. 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 어차피 제가 필드에서 나와서 이런 연구소를 차리고 앞으로 이제 더 열심히 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 최대한 제가 있을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들과의 접점이 생기는 이 시기 안에 충분히 큰 수익을 냈으면 좋겠어요. 알죠? 다시 어떠한 여러분들과의 과거에는 일반 개인들과 이렇게 마주칠 기회는 없었죠. 거의 대부분 펀드를 가입하시면 제가 그걸 운용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으니까 자 이렇게 하고 엔비디아, KG 모빌리티 최근에 많이 올랐죠. KG ETS부터 그러다 보니 이렇게 로봇 쭉쭉 여기 계신 분들 매일 인증 문자를 보내주시는데 안 보내주셔도 되는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해서 저희 연구소는 일단은 제가 거부합니다. 이번에 어떻게 아셨는지 좀 오시던데 자 휴비스 72% 수익 일단 강남이에요. 강남이라서 자 이렇게 하고 한국에 금리한다. 6개월 동안 있었던 거 보여드릴게요. 빠른 속도로 맥시는 나인테크다. 미국 시장에서는 올랐다. 엔비디아 하나 기술주 올라서 그렇다. 개가 빠지니까 어제 빠졌다. 시장이 오락가락이잖아요. 중국 헝다기업 파산했다. 금리 오를 거다. 좋은 게 없죠. 국내 시장은 동결이긴 하지만 자 이렇게 할 때는 또 이렇게 한다. 그리고 이런 겁니다. 시장에 있었던 거 오전부터 엔비디아 실적 발표할 거니까 관련주들 주목하세요. 이런 거 초전도체 우크라이나 재건 그날그날에 있었던 시장의 색깔을 입히는 건데 이걸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시장에 있는 펀드를 운용하든 또는 어떠한 색깔의 선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시장을 의견을 수렴을 합니다. 예를 들어 4,000원짜리 금양이 5만원을 갔다. 9만원을 갔다. 그러나 급락 후에 19만원을 가더라. 근데 시가총액이 12만원인데 다시 빠져서 5조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면 홍고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시장의 의견이겠거니 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다. 이건 의미 없어요. 자, 비 올 거야? 왜 안 오지? 안 올 거야 라고 했을 때 와버리는 이게 무슨 의미 있어요? 신이 돼야 되고 예언자가 되는 그림이잖아요. 저는 예언자가 아닙니다. 기업이 어떠한 태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느 구간대의 전환사채 물량들이 나올 거고 얘네들이 과연 어떠한 액션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서치가 끝난 상태에서 부정의 의견을 제시했던 가격 내가 말했던 가격보다 비이성적으로 빠지거나 오르지만 않은 가격이 형성이 됐을 때는 요만한 모멘텀은 나올 것이니 신중하게 냉정함을 갖고 시장을 접근한다면 이 종목에 대한 항상 말하죠. 윗방향을 볼 수 없는 종목들도 변동성을 통해서 이 구간대에 대한 수익률을 얻고 나올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정상적인 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중국인들이 금알령 이후에 제주의 크루즈선을 6년 만에 띄운다. 목이 안 좋죠? 이해해 주십시오. 자, 힘내라. 댓글 해주시고 6년에 띄운다라고 한다면
우리 한국에 대해서 호재이긴 하지만 정확한 타점은 제주죠. 제주의 롯데관광개발이 최대의 카지노 시설과 숙박시설을 보유하고 있죠. 직격적인 관련이 있죠. 그렇게 다가서야 되는 게 바로 시장의 룰이고 참여자, 여러분들이 해야 될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냐 하면 반대로 하려고 하고 있죠. 왜? 이 특급 종목을 가지고 나는 거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보시게 되면 주가가 어때요? 10,000원에 있었던 주가인데 죽어버렸나라고 했지만 이런 시장에 6년 만에 크루즈선이 제주로 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반대로 말씀드리면 화장품은 과거처럼 보따리 상이 많지는 않아요. 주가가 여기 머물러 있지만 폭발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 건 맞는데 똑같습니다. 화장품 중에서도 중국이 풀어줬으면 중국 관련주를 하는 게 맞죠. 근데 이렇게 미국 관련주를 해버립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잉글로드랩.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나오면서 빠져버릴 수가 있다. 왜? 중국 시장과 다른 시장이 열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업종들은 주가가 많이 빠져 있잖아요. 자그마한 호재가 나와도 쭉 오르잖아요. 회복 기대감. 자, 마이너스 40점. 40점 맞던 애가 80점 맞게 된 2배 성장이죠. 그걸 보는 겁니다. 얘네들은 계속 주가가 좋았죠. 10,000원대 위치한 게 미국 블랙핑크 색조화장 갔죠. 중국이 열려버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덜 버는 효과가 나오겠죠. 중국이 풀어주는데 왜 미국 관련주가 움직입니까? 아니죠.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셔야죠. 아, 중국이 우리를 풀어줬으면 미중 무역 갈등이 심해지면서 우리를 당신네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손을 쓰는 건 아닐까, 손을 내민 건 아닐까라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모든 센치를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센치라는 말을 뭐 몇 센치 몇 센치가 아니고요.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감정이라고 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요, 사람들이 움직이고 사람들이 매수를 하고 펀드 매니저도 외국계 펀드 매니저도 충분히 감정을 가지고 행동을 합니다. 왜? 시장이 불균형적으로 움직일 때, 비이성적으로 빠질 때, 반대로 비이성적으로 오를 때, 광분의 시장이라고 하죠. 이것 역시나 감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화장품도 성장세가 이만큼이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인 실적이 나오기 위해선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다만 이 센치가 들어가게 되면 내 감성과 감정 표현이 들어가게 되면 내년 후의 성장은 이렇게 될 수도 있어라는 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주가는 먼저 선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재무제표를 보고 아무리 뜯어본다고 하더라도 미래의 실적까지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시죠? 이게 바로 필드에서 경험을 해봤고 안 해봤고의 차이다. 2차 전지를 산다고 하더라도 음극재, 양극재, 그다음 폐배터리 많죠. 뭐 리튬 사업부가 많아요. 그 여러 가지 공정 중에서 어떤 거를 공략을 하냐에 따라서 아하, 폐배터리, 테슬라, 원통형, 배터리, 음극재, 양극재, 배터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또는 뭐다?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에 따라서 어떠한 업체를 골라야 되는가에 대해서 수익률 게임이 발생이 되는데 그냥 2차 전지다 해서 2차 전지를 사버리게 되면 반대인 N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50만 원대 중반대 와 있지 않습니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같은 색깔을 입었다고 해서 같지 않다. 자, 반도체라고 해서 업종을 맞췄다고 한다 한들 비메모리, 메모리, 낸드 플러시, 시각 다양한 부분들 있죠. 그 부분에서 아하, 이쪽에 대한 실적이 잘 나오는 거라 했을 때는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는 뭐예요? AI 칩이죠. AI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뭐 대표적으로 뭐 한미 반도체든 이런 부분을 타겟으로 보면서 성장을 봐야 되는데 괜히 메모리, 비메모리 이런 걸 들어가게 되면 따라가지 못한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실수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다. 아시죠? 텔레그램 방에서 충분히 시장의 색깔을 이해하고 제가 언제까지 이게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최근에 제가 최대한 할 수 있을 만큼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반드시 성공하는 투자를 이끌어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EM 플러스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있죠. 그래핀 사업과 그리고 초전도체 핵심은 뭐다? 기다 아니다는 황산납으로 나온다 했죠. 이 카테고리의 함수의 3번을 반드시 일정을 받아가셔서 좋은 결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빠지긴 하겠지만 우리는
빠졌다가 반등하는 거에 대한 부분도 수익이다. 위로 가는 주식을 사서 더 간다가 베팅이 꼭 수익이 아닌 빠졌다가 반등, 빠졌다가 반등. 이것도 수익이다. 아시죠? 자, 손실도 상승 후에 여기서 잡아버리면 장중에 손실권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반드시 게임의 룰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로 간다고 해서 반드시 수익이 아니고 빠진다고 해서 반드시 손실은 아니다. 그렇죠? 자, 많은 연락 기다릴게요. 주식타짜가 여러분들 일단은 시장에 그 누구와의 경쟁에서도 지지 않게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알죠? EN, 황산납, 그리고 텔레, 뭐 그래핀이라고 보내셔야 되는데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보내셔도 상관없는데 텔레그램방 링크는 지인분이 있으면 좀 부탁을 해보세요. 반드시. 왜냐하면 지인분이 보내셔야 되는 이유는 이 링크 주소를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손으로 한 명 한 명 이렇게 보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자료는 괜찮은데 링크가 들어간 거를 이렇게 해서 모아서 한 번에 보내버리게 되면 통신사에서 스팸 거부가 일어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어떤 말이든 보내주시고 상담 내용이 있다면 어떤 상담이든 장문에 글을 남기셔도 좋습니다. 저녁에 한번 확인해서 보내드릴게요. 이 텔레그램 방은 반드시 지인분한테 대신 보내달라고 해주세요. 링크 주소 보내드릴 거니까요. 아시죠? 자, 날씨 많이 이제 시원해지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도 지금까지 무거웠다면 시원한 그런 날들이 많아졌으면 말이 왜 이렇게 꼬이죠? 자, 어떻게 해요?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바로 뜨니까요. 그리고 파이팅 말고요. 파이팅이라고 해주세요. 아시죠? 자, 사랑합니다, 여러분.